네, 오늘 당잠사입니다. 당신이 잠든 사이 전해진 소식들 확인해 보시죠. 예, 일단 이제 간밤 미증시는 조금은 편안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먼저 이거부터 볼까요? 오랜만에 다시 돌아온 재미로 보는 통계입니다. 1928년 이후 S&P 500 지수의 계절성을 보실 수 있는데요. 통계적으로 보면 1월, 4월, 7월이 강했습니다. 유독 또 7월이 강했네요. 그런데 보통 이렇게 강한 상승세를 보이기 전에는 늘 조금은 이제 조정세가 나왔었죠. 이렇게 2월 달 계절적으로 부진했고 5월 달에도 부진했고 9월 달에도 부진했습니다. 자, 이제 2월의 부진을 우리는 이미 통과해 가고 있습니다. 3월은 어떻게 될까요? 또 4월은 이 통계처럼 좀 시세 분출이 나와줄 수 있을까요? 다만 4월 지나서 이때부터 보통 이 여름쯤 되면 이 재무에 대한 합의 이슈가 늘 발목을 잡았는데 그 이슈까지 오늘은 좀 정리를 해보고자 합니다. 하나하나 보시죠. 파월 연준 의장이 상원에 이어서 하원에 출석해서도 발언을 했는데 거의 대동소이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어제하고 오늘 발언이 완전히 달라지기는 힘들겠죠. 근데 어제 했던 이야기가 한 이 정도, 2줄 정도가 해당이 되고요. 좀 시장에서 우려를 샀던 게 이제 부채 한도, 앞서 이제 말씀드린 그 이슈인데 따로 보도록 하고요. 금리 인상 규모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여기에 이제 시장이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전일 너무 매파적이니까 이렇게 해서 시장 달래기에 나선 것이다. 그런데 어제 당잠사 같이 보신 분들은 이해하실 겁니다. 이 얘기 다 했습니다. 다만 이제 입 밖으로 이걸 워딩을 그대로 한 것이 아니죠. 이 이야기가 이거죠. 지금 채용 공고, 고용 보고서, CPI, PPI 모두 봐야 하고 최종 금리 예상했던 것보다 높을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이제 지수 보고 다 대응을 하겠다. 이런 내용입니다. 그걸 워딩으로 구체적으로 이야기하면 이겁니다. 금리 인상 규모 아직 결정된 바 없다. 지금 월가에서는 해석이 좀 분분합니다. 지금 파월 의장이 이야기했던 것처럼 긴축 늦춰선 안 된다. 월스트리트 저널에서 이렇게 보도를 하고 있는데요. 블룸버그에서는 말 앞으로 또 바꿀 거다. 지금은 강하게 하는데 언제 비둘기가 나올지 모른다. 이렇게 아직 희망 회로를 돌리는 쪽도 있습니다. 좀 지속해서 물가와 관련된 지표들을 확인해 갈 필요는 있겠죠. 그리고 이 이야기, 부채 한도 상향 실패하면 다른 잠재적 영향에서 경제 보호 도구가 없다. 이게 좀 위험 요인이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 지금 당장은 아니더라도 아마 여름쯤에 다시 이야기가 많이 될 겁니다. 지난 1월 20일 당잠사에서 이 부채 한도 상향 이슈 쭉 전체 정리를 해드렸습니다. 그때 현지 시간으로 1월 19일 부채 한도의 상한이 이미 도달을 했기 때문에 재무부가 특별 조치를 해서 한 6월 초까지 일단 시간 끌기를 했는데 그 사이에 여야가 합의를 해서 부채 한도 협상을 해서 올려야 되는데 올리지 않으면 일단 기술적으로는 국가부도죠. 미국 디폴트. 보통 여기까지 가지는 않고 합의를 하긴 한데 2011년 신용등급 강등 사례가 있어서 이때 전체 미국뿐만이 아니라 전 세계 증시가 폭삭 주저앉은 이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이 이슈가 나올 때마다 이때처럼 악몽이 떠오르는 거 아닌가라는 헤드라인이 많이 올라오곤 하는데 이번에 어떨지 한번 보셔야겠습니다. 일단 불확실성의 중요한 키워드입니다. 기억을 하셔야겠고요. 자, 지금 당장 중요한 건 FOMC의 점도표겠죠. 그를 앞두고 계속해서 시장은 금리에 대해서 관측치를 오르락 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파월 의장이 상원에서 발언을 했을 때 매파다 하면서 이제 금리의 관측치가 계속 올라가고 있는 실정이죠. 그런데 간밤 하원에 출석을 해서 발언을 한 게 약간의 안도감을 섞여서 달래기에 나섰다라는 평가가 나오면서 어제보다는 조금은 편안한 흐름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근데 이제 어제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지금 시장에서 해석하고 있는 건 금리 이슈인데 사실 이 내부적인 상황을 보면 금리의 우려보다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가 더 크다라는 점입니다. 금리의 우려가 컸다면 나스닥 지수가 더 많이 빠졌어야 되는데 간밤 나스닥 지수는 오히려 상승 전환에 성공한 모습이었고 다우 지수는 여전히 하락하는 모습입니다. 금융주, 정유주, 대표적인 경기 민감 관련주죠. 이들이 주도를 하면서 다우 지수의 약세를 이끄는 모습이었는데요. 반면에 반도체나 애플,
선전으로 인해서 나스닥 지수는 상승 전환에 성공을 했습니다. 이제 베이지북의 물가 둔화 압력 증가된 수치가 발표되면서 물가에 대한 우려감이 좀 줄어들었다라고 표면적으로 해석은 됩니다. 근데 고용 데이터가 이번에 ADP 민간 고용 졸트 보고서 2개가 발표가 됐는데 둘 다 예상을 웃돌았습니다. 여전히 고용 시장은 뜨겁고 식지 않고 있다라는 것을 방증해 주는데 세부 데이터를 보시면 다만 예상보다 웃돌았지만 그 전달에 비해서는 조금 양호한 수치, 그리고 주간 단위로 봤을 때는 고용의 둔화세가 나타나고 있다라는 평가가 올라오고 있습니다. 다만 이 두 데이터보다 가장 중요한 건 고용 보고서입니다. 여기에서 어떻게 나오는지, 여기에 아마 시장 다 집중을 하면서 고용에 대한 평가를 이 뒤로 미룰 겁니다. 이제 일정도 기억을 해보시기 바라겠고요. 장단기 금리 차는 계속 확대폭이 올라갑니다. 이게 확대된다는 건 시장 그만큼 경기 침체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시키고 있다는 걸 체크를 해드리고 있는데요. 계속 그 폴 볼커 이후 최대치입니다. 1981년 이후 최대폭으로 늘어나고 있는데 제 생애 처음 보는 낙폭입니다. 이렇게 시장은 좀 경기에 대한 우려감을 반영시키고 있고 이것은 유가에도 똑같이 반영이 되고 있습니다. 서부 텍사스산 원유 국제유가도 간밤 1% 넘는 조정을 보였습니다. 다만 이 이슈가 또 미증시 마치고 들려왔는데요. 캐나다 쪽에서 기준금리 이번에 동결했다는 소식입니다. 주요국에서 처음으로 금리를 동결한 거고 보통은 캐나다와 미국은 같은 통화정책 권역이라고 알려져 있는데 과연 미국은 언제쯤 금리 동결을 하게 될까요? 지켜보시죠. 자, 이후에 가장 중요한 일정은 FOMC입니다. 3월 FOMC 현지 시간으로는 3월 21일부터 22일 이틀간 전개가 되고요. 마지막 날 이 점도표 같이 공개가 되죠. 그게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이 불확실성의 끝판왕이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그에 앞서서 CPI, 소비자 물가지수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따라서 또 시장은 해석을 할 겁니다. 참고해 보시죠. 자, 어제 기술주가 나름 선방했고 그 이유 중에 하나가 이 보고서라는 점 체크해드렸죠. 어제 보여드린 화면 그대로 가지고 왔고요. 등락률만 업데이트해서 가지고 왔습니다. 뱅크 오브 아메리카에서 AI에 대한 투자 의견을 냈는데 이제 데이터가 새로운 기름이라면 AI는 새로운 전기가 될 것이라면서 8개 수혜주, 그중에서 탑픽은 엔비디아라는 점 어제 체크해드렸습니다. 간밤 가장 큰 상승세를 시현한 종목도 이거였고요. 나머지도 그래도 이제 지수 대비 그래도 양호한 표정으로 마무리가 됐습니다. 다만 바이두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최근 미국과 중국의 갈등의 골이 깊어질 우려감이 이 중국 관련주에도 반영이 되고 있죠. 바이두의 낙폭이 가장 컸습니다. 자, 이제 전체적인 특징주들 쭉 한번 보실 텐데 테슬라는 또 3%의 하락세를 이어갔습니다. 두 가지 이슈라고 시장에서는 해석이 되는데요. 베른버그에서 투자 의견 하향 조정을 했고 미국 당국에서 모델 Y 운전대 결함조사 소식이 들려오면서 매도 물량을 더 확대한 요인이라고 시장은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정유주가 국제유가 하락의 영향으로 좀 떨어졌는데 옥시덴탈만 예외입니다. 이거는 워런 버핏이 이끄는 버크셔 해서웨이가 이번에 추가 매입을 했다고 합니다. 원래 많이 가지고 있었는데 추가로 580만 주 매입한다고 하면서 그걸 계산을 했을 때 배당금은 한 해 동안 약 1,900억 원 정도 얻을 수 있다라는 추산이 로이터 통신을 통해서 보도가 되고 있습니다. 워런 버핏이 아주 좋아하는 이제 투자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배당주죠. 참고해 보시면 되겠고요. 반도체의 날인데요. 제가 앞서 화면 다시 보겠습니다. 잘못해서 다음 장 넘겨달라는 사인을 드렸는데 보겠습니다. 테마 섹터별 등락률을 쭉 기입해봤는데 이날 미증시에서는 반도체 날이라고 해도 무방할 정도의 강세입니다.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가 3% 가까이 뛰었고 대형 IDM 포함해서 반도체 주가들도 거의 비슷한 수준의 상승률, 장비, 소재까지 동반해서 강세 흐름을 보였습니다. 반도체 이야기는 또 따로 볼 거고요. 그 밖에 눈에 띄는 부분은 비철금속의 강세입니다. 구리, 철강, 리튬의 강세, 특히 리튬은 최근 들어서 중국 안에서 탄산 리튬 가격은 급격하게 빠지고 있지만 여전히 수요는 타이트하다. 시티그룹에서 리튬 장기 공급 부족 예상된다는 의견을 냈습니다. 그 힘을 받으면서 리튬 테마가 다시 들썩이는 모습이고 우리나라는 리튬 테마는 폐배터리 리사이클링 관련 기업들이 해당이 되겠죠. 그리고 신재생 에너지단에서는 최근 들어서 미증시는
태양광과 풍력의 강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지난주부터 거의 매일 시세를 체크해드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간밤 미증시에서는 태양광보다는 풍력이 조금 더 시세 분출을 한 모습이고요. 그 밖에 소비 테마도 여전히 강합니다. 호텔, 숙박, 그리고 항공 테마의 강세도 두드러졌는데 항공은 대표적으로 유가 하락에 수혜주죠. 그 영향도 있을 겁니다. 3월 들어서 연일 강세 행진을 보이고 있는 미국의 항공주들의 흐름입니다. 자, 반도체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볼까요? 자동차 부품까지 올랐는데 반도체를 끌어올린 건 자동차 수요에 대한 이슈가 하나 있었습니다. 테슬라가 지난번에 인베스터 데이 때 이런 발표를 했었죠. 그 전력 반도체 SiC의 사용량 많이 감축할 거라고 하면서 관련 테마주가 그때 급락을 했습니다. 당시에 시세 다 체크해드렸는데 시티그룹에서는 이거 감축한다는 게 다른 모델에 적용하기는 힘들 거고 아마 모델 2, 이 저가 모델 여기 정도에만 적용을 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근데 그 테슬라 인베스터 데이 때 모델 2에 대해서 사람들이 이제 반값 테슬라 기대감을 했었는데 구체적인 언급이 없어서 실망 매물이 나왔잖아요. 거기에 대해서 언급이 없었기 때문에 이게 이 모델 전체로 볼 수 있지만 그것은 아닐 거라고 시티그룹에선 봤습니다. 그리고 감축도 바로 적용하기는 힘들고 이건 계속 늘려가야 되고 필요한 이 섹터인데 단기간 이걸 바로 적용하긴 쉽지 않을 거라고 이런 의견을 내면서 이제 대표적인 반도체 쪽이 온세미컨덕터입니다. 5% 6% 가까이 급등을 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개별 이슈인데 BMW와 전기차용 반도체 장기 공급 계약 체결 소식도 주목을 받았는데요. 이에 따라서 뱅크 오브 아메리카는 자동차 부문의 탑픽은 온세미컨덕터라고 커버를 제시했습니다. 자동차용 반도체 고객 다각화를 하고 있는데 기존 고객이 테슬라, 벤츠, 폭스바겐, 현대차, 니오 등인데 여기에 이제 BMW 등의 다른 차량도 추가가 되고 있습니다. 앞으로 더 강할 거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보통은 이 차량용 반도체가 기존 반도체는 좀 적게 필요했죠. 그런데 앞으로는 전기차 쪽으로 넘어가면서 전기차 배터리나 전기차 충전 인프라에서도 필요하기 때문에 수요 더 늘어날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반도체, 특히 차량용 반도체 관련 기업들의 탄력성이 굉장히 좋았고요. 반도체 장비 기업들이 동반해서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사실 이제 전력 반도체 이야기에 대해서 오늘은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좀 들어가 보도록 할까요? 차량용 반도체는 우리나라에서 또 연관되어 있는 기업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전력 반도체로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과거에는 SI 실리콘 소재를 많이 썼습니다. 그런데 이 소재는 고전압과 고주파, 고열에 취약한데 이것을 좀 견딜 수 있는 소재 개발이 이후에 좀 이루어졌었죠. 지금 그것을 대체하고 있는 것이 실리콘 카바이드, SiC, 질화갈륨, GAN이 이제 물망에 오르고 있고 기술 개발이 한창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적용을 속속 하고 있는 상황인데요. 보통 이 과거의 전력 반도체는 가전이나 자동차, 이 과거 내연기관 자동차 쪽은 전장화가 좀 적게 됐죠. 그 부분 제한적으로 들어갔고 모바일 기기에 필요했습니다. 그런데 앞으로는 이제 덩치가 커지죠. 특히 전기차로 전환이 되면서 거의 대부분의 요소가 디지털로 깔리게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전력 반도체가 특히 고성능 전력 반도체의 채택률이 높아질 텐데 전력 효율성 증대 측면에서 저전력으로 사용 시간은 늘리고 전력의 손실을 최소화할 수 있는 이들 물질의 채택이 올라갈 것이라고 분석이 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덩치가 크기 때문에 ESS 등의 신재생, 태양광 풍력의 채택률도 올라갈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고요. 서버도 적용 가능하다고 합니다. 완성차 제조사별 SiC 채택 차량 모델 개수 추이인데 여기에도 보셔도 테슬라 쪽에 대부분의 모델에서 지금 적용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현대차, 니오, 루시드에서도 적용 범위를 확대해 나가고 있습니다. 자료 옮겨서 투자의 관점으로 밸류체인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종합 리스트인데요. 우리나라를 포함해서 전 세계 관련 밸류체인들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사실 이제 울프스피드는 만년 적자 기업이긴 한데 웨이퍼 제조사 중에서 이제 담당하고 있는 비중이 크기는 합니다. 우리나라 기업으로 보시면 SK 실트론이 여기에 해당이 되고요. 대표적인 기업들 쭉 한번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이제 웨이퍼 제조에서 칩 제조사로 이렇게 넘어가는데 우측에 보이시는 인피니온, 온세미컨덕터가 저쪽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제 보시기 쉽지 않기 때문에 국내 기업으로만 추려서 다시 보겠습니다. 국내 차세대 반도체 제조사 쪽인데 전력 반도체 쪽입니다. 지금 많이 거론되고 있는 게 SiC 쪽이죠. 이쪽 보시면 KEC, LX 세미콘, 그리고 SK 체인 쪽인데요.
예스티나 DB하이텍이 여기에 해당이 됩니다. 이제 앞서서 SK실트론 보셨는데 지금 이 수직 계열화를 한다면 전력 반도체 쪽은 SK그룹이 유력시 되고 있어서 이 체인이 이쪽으로 좀 많이 편성이 돼 있는 편입니다. 그리고 질화갈륨 쪽은 에이프로나 아모센스 등의 기업이 같이 포함이 되고요. SK체인 쪽으로는 RFHIC가 해당이 됩니다. 참고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어제 우리 시장 마치고 시간 외 거래에서 시세 분출을 했던 종목들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신재생 섹터, 또 하나가 로봇 섹터입니다. 환경부에서 아리백 기업 수상 태양광 정책 논의 소식이 들리면서 태양광 관련주들의 강세가 나오기도 했는데 사실 큰 그림으로 봤을 때는 지난주부터 계속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미국도 우리나라도 유럽연합도 이 관련 신재생과 맞물린 이제 탄소 감축을 위한 법안 발표를 이번 달에 앞두고 있다는 점, 그에 딱 맞물려서 미 증시에서는 3월부터 태양광과 풍력이 시세 분출을 하고 있는데 우리나라는 좀 범위가 넓습니다. 태양광, 풍력뿐만이 아니라 이런 탄소 배출권 관련 기업, 탄소 포집 관련 기업뿐만이 아니라 폐배터리 관련 기업들이 같이 주목을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자, 이 시세 분출이 났던 것들 쭉 체크해 보시면 되겠고요. 그 밖에 로봇 이슈는 이겁니다. 현대차에서 코스닥 로봇 부품 기업 지분 투자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입니다. 아직 기업 측의 확정 발표가 아니라 이제 검토하고 있다라는 보도 내용임은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시간 외거래에서 이제 시세를 냈었던 로봇 부품주들은 뭐 SBB테크나 SPG였습니다. 로봇 이슈 조금 더 들어가 볼까요? 지금 대기업은 로봇 회사 쇼핑 중입니다. 삼성전자, 현대차, LG전자, 두산 마찬가지의 흐름인데요. 두산 같은 경우에는 이 두산 로보틱스 연내 증시 대비 목표를 하고 있고 이미 이제 주간사를 선정했다고 조금 전에 속보가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쭉 한번 체크해 보시기 바라겠고요. 과거에 로봇 관련해서 밸류체인들 쭉 정리해 드렸습니다. 2월 21일 당잠사 화면 내용인데 하나증권이 커버하고 있는 종목들입니다. 일단 지금 대기업이 인수를 한다면 부품 기업일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이 부품주들을 많이 시장에서 거론을 하고 있는데요. 이 당시에 체크해 드릴 때도 부품 쪽이 시세가 나오고 있기도 하고 국산화라는 키워드 속에서 수주가 나오고 있다는 점 체크해 드렸습니다. 다시 한번 정리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온앵커의 당잠사였습니다.